예, 장삼열 박사님, 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의 저자십니다. 장삼열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장삼열입니다. 네, 이 책을 만드셨네요. 네, 예, 6.25 전쟁 이야기. 네. 이 책을 왜 만드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군 생활 35년 가까이 하면서 네, 6.25 전쟁 이야기가 너무 축소되거나 왜곡돼 있고, 네, 이제 전쟁이 실제 끝난 건 아니지만 휴전이 된 지 70여 년이 지났는데 네,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네. 너무 6.25 전쟁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네. 야, 우리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책이 있나?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전술 전략을 다룬 책은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우리 청소년들이 몇 장 읽다가 덮어버릴 것 같고. 아하. 근데 이제 일부 만화식으로 된 거 보니까 팩트가 약해가지고 네. 요거 봐서는 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우리 전후 세대, 다음 세대가 꼭 읽어야 될, 재미나게 읽어야 될 책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4년 동안 연구해서 올 초에 네. 이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그래요. 이야기를 책을 내놨습니다. 네, 우리 장삼열 박사님이신데요. 실제 할아버지신가요? 네, 4명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손자 손녀들이. 네. 그럼 그 몇 살들이에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아, 3학년 그런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그 손자 손녀들하고 하십니까? 그렇죠. 그 애들 반응이 어때요? 아주 좋고요. 어. 제가 이제 그 서두에 자기 이름 써놨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이름도 넣어줬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랬습니다. 네. 여기.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지인의 아들이 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자기가 너무 재밌어서 7번까지 읽었다고 연락이 와서 예. 야, 보니까 확실히 사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 사파를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만화책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읽기 쉽게 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하신 것 같으네요. 예, 지금 읽기 수업 교재로 쓰면 좋겠다고 하는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예.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 정교조로부터 학교에서 교육받았던 세대, 30대, 40대, 또 50대 초반까지도 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 종북 주좌파들의 세뇌에 그 넘어가서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 책이 좀 이 역사를 바로 알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뭐 다 잘 나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좀 직접 설명 좀 해주시죠. 네. 6.25 전쟁은 누가 일으킨 전쟁입니까? 이제 당연히 북한의 김일성이 일으킨 건 맞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등학교나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네.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집필하는 과정 속에서 네. 보니까 교과서가 너무 축소되고 아주 6.25 옛날 고조선 얘기는 한참 하는데 네.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근현대사 중에서 6.25 전쟁 이야기가 너무 축소되거나 왜곡됐더라. 네. 그래서 당연히 김일성이 이제 소련 스탈린한테 여러 차례 수차례 가가지고 간청하다시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받죠. 그렇죠. 예. 당시에는 그 소련이 모든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을 다 지휘하고 있을 때니까 그렇죠. 스탈린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전쟁할 수가 없었어요. 네. 하여튼 김일성이가 그 여러 차례 해서 오케이를 받죠. 네. 그래서 최초 이제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네.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9월 9일 날 바로 북한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인민공화국을 세우는데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느냐 하고 나서 49년 3월 5일 날 박헌영이하고 같이 이제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가서 네. 전쟁을 일으킬 테니 도와주시오.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스탈린이 좀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정세도 그렇고 미국이 아직 겁이 나서 그랬어요. 그렇죠. 미국이 참전한다면 네.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다음에는 50년 4월 10일에는 최종
이제 승인을 합니다. 음. 그런데 조건을 달죠. 너희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이제 마오쩌둥이 지원을 해준다면 나도 아하. 승인하겠다. 이런 조건부 승인을 그러면 하게 저 됩니다. 모택동이가 그 지원을 해줍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김일성이가 가가지고 다시 소련의 스탈린이 이제 조건부란 빼고 승인 났습니다. 당신도 지원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온도 차이를 느끼면서 하니까 마침 이제 마오쩌둥도 이제 그 대륙을 석권을 했지만 또 국내 문제 그래요.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때 이제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김일성이 이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탈린이 승인하고 그래요. 마오쩌둥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저 동네 양아치가 이제 그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러 가는데 조폭 대장한테 허락받고 네. 부두목한테도 허락받고 네. 지원 약속받고 네. 그리고 이제 기습해서 공격을 하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팩트인데 네. 그런 거 말고도 이게 남침한 것으로밖에는 설명 안 되는 여러 가지 또 증거들도 있죠. 그렇죠. 문서들이 예. 많죠. 옛날에 이제 그 구소련이 꽉 그 잡았을 때는 그런 네. 서류가 거의 안 나왔었는데 네. 알다시피 이제 후르시초프 해고록에서도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그의 아이디어다라고 이게 분명히 기록이 돼 있고 이 책에도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제 넣어놨고요. 그런데 네. 벌써 7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걸 김일성이가 일으켰다. 북한이 먼저 남침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박사님? 아, 그거는 아시다시피 누가 이제 그 바이올레이션을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따르고 그다음 또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는데 이게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북한 김일성이 불법적으로 기습 네. 남침했다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예. 이 책에도 이제 그 카피를 해놨습니다만은 북한군이 세웠던 그 기습 남침 그다음 선제 타격 작전 계획이 그 그대로 3단계로 한 달 만에 부산까지 석권하겠다. 네. 이런 계획이 다 이렇게 증거물로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국군하고 북한군의 전력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뭐 흔히 이제 우리 병력 그러면 네. 우리는 10만 명 정도. 예. 근데 북한군은 20만 명. 네. 따블이죠. 예. 그다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가장 그 전쟁 무기로서 이 화력이나 기동력이 높았던 게 전차잖아요. 탱크죠. 예. 네, 탱크. 네. 근데 우리는 하나도 없었고. 우리 한 대도 없었어요. 네. 예. 북한은 242대. 오. 그 중에서도 T-34 최신 무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화포도 우리는 이제 한 1000문 정도. 근데 북한은 약 2500문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공격 무기가 비행기잖아요. 네. 우리 비행기 겨우 해봐야 22대인데 걔들은 226대에서 10배 이상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미그 15기까지 네. 포함이 돼서 초전에 그냥 우리 3일 만에 당시에 최신의 전투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전투력 지수나 또 전투력을 봤을 때 도저히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 북한하고 우리하고 딱 1대1로 싸웠으면 우리가 이기기 어려웠겠네요. 힘들죠. 네. 아니 그 개전 초 3일간 보셨잖아요. 네. 38선이 일각에 무너지고 하루 만에 의정부 점령당했죠. 사흘 만에 또 서울이 점령당했죠. 네. 네. 그래요. 어쨌든 그 뭐 정말 하느님이 도우사, 하늘이 도우사. 네. 그 미군의 그 아주 신속한 개입, 유엔군의 신속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6.25 전쟁을 다시 절반의 승리로 역전시켜서 이끌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전투가 참 많았잖아요. 네네. 어떤 전투를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꼽으십니까? 여러 가지 전투가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낙동강 방어선하고 특히 우리 백선엽 1사단장이 네. 잘 싸웠던 다부동 전투를 다부동 전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제 3일 만에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당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급히 이제 미군과 유엔군이 동원이 돼서 7월 5일 날
오산에 있는 중미령에서 스미스 TF 부대가 싸웠지만 6시간 만에 그냥 그 절반 이상 그때 그렇죠. 전사자가 540명 중에서 예. 많은 인원이 예. 200명 가까이 이제 사상자 내고 이제 6시간 만에 철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이제 24사단이 본격적으로 이제 잘 막아줄 거다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도 이틀 만에 이게 무너지면서 아시다시피 딘 사단장이 예. 실종되고 나중에 포로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게 이제는 유엔 사령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디서 방어해야 되느냐. 아하. 그게 이제 낙동강 방어선인데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장군이 스탠드 월 다이를 외치면서 여기에서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워커 방어선을 예. 펼친 거죠. 당시에 그 메가더 사령관이 이제 총 지휘를 네, 했는데 유엔군 사령관이시고. 메가더 사령관은 이제 미군의 피해가 초기에 너무 많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산 전투 이런 데서는 부대 네. 절반이 괴멸당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 낙동강 사수도 쉽지 않다고 봤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네. 일단 일본으로 네. 그 임시정부를 그러니까 그 피난정부를 일본으로 해서 망명정부를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반격해서 찾아주자 네. 이런 생각까지 했다 그래요. 그런 그 얘기가 언급이 됐었죠. 예. 그런데 네. 워커 장군이 네.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 다시 못 돌아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탠드 앤 다이 그렇습니다. 이걸 한 거 아닙니까? 네. 죽음으로 지키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낙동강 전선을 우리가 워커라인이라고도 부르는데 네네네. 예, 우리가 보통 메가더 장군을 많이 알지만 네. 그리고 정말 한국 전쟁의 이 영웅을 알지만 정말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람은 워커 장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워커 장군이 이제 그렇게 잘 싸워줘 가지고 이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12월 23일 날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제 예. 순직하셨잖아요. 그 훈장주로 가다가 네, 아들 그러니까 이제 찝차 타고 훈장주로. 가다가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워커힐 호텔이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광진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예. 그 다부동 전투를 역시 제일 그 의미 있는 네. 중요한 전투로 꼽으셨는데 이때 이 학도병도 다부동 전투 때 참 많이 전사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게부대도 이때 네. 나타나고. 네. 그러니까 다부동 전투 그러면 이제 모르시는 분 많은데 야, 뭐 그게 뭐 중요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다부동이 어디였냐면 외관 오른쪽 그다음에 이제 대구 북방이거든요. 네. 거기가 뚫리면 대구 부산 쪽으로 직통 라인입니다. 그 다부동 기념 전적비 기념관이 네, 있는 칠곡 곳이 쪽에 있는 거. 네. 그 앞에 낙동강이 흐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은 낙동강 북쪽에 쫙 오개사단인가가 네. 이걸 직결해 있었고 네. 여기에 백선엽 장군의 1사단 네. 이 다부동 낙동강 남쪽에 네. 이제 산등성이에 네. 이제 버텼는데 네. 그 다부동을 뺏겼으면 낙동강 전체 이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본물이 터지면 네. 그 댐은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5개 사단 중에서 3개 사단이 집중적으로 백선엽 장군이 1사단을 공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때 여기가 이제 밀리고 거기가 이제 다부동 그다음에 이제 유학산 328고지 이런 수암산 이런 몇 개 고지가 있거든요. 네. 그게 밀리니까 놀래가지고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당시 8군의 예비인 미 27년대를 급하게 소방수처럼 예. 해가지고 이제 그때 최초의 한미 연합작전이 시작이 됐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 장군이 잘 이렇게 리드를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했고 네. 그때 이제 뭔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인원이 하루에 어떨 때는 328고지 같은 300에서 500명 정도씩 막 죽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방금 말씀하신 네. 학도병 예. 또 그냥 또 이렇게 징집원 이런 사람들이 싸울 줄 모르니까 네. 총알바지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기초적인 제식훈련 네. 또 총 쏘는 것만 한 2주 훈련받고 그렇죠. 전선에 투입됐다 그러더라고요. 급할 때는 2주도 아니고 3일 만에도 투입이 됐다고 그러니까 해요. 제 선친도 학도병으로 네. 6.25 참전하셨는데 부산 분이세요. 네. 훈련할 데가 없으니까 네. 일본에 잠깐 가서 한 2주인가 총 쏘는 연습만 하고 그렇죠. 바로 투입됐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다부동 전투 할 때 보면 네. 이제 산악이 있죠. 고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지를 오르내리려면
탄약과 보급품, 식사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장병들은 전방 보고 싸워야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 이제 민간인 노무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게부대입니다. 지게부대. 미군들은 이제 그 모습, 우리 지게 모습이 A-프레임처럼 보인다 예. 해서 A-프레임 암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게부대가 A자처럼 생겼어요. 네, 예. A자처럼 생겨서 그게 이제 총 그 6.25 전쟁 기간에 9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동원이 돼서 했었는데 정말 네. 잘했거든요. 예. 그래서 미 8군 사령관이던 벤프리드 장군이 이 지게부대가 없었으면 우리 10만 명 더 미군 부대가 왔어야 된다라고 예. 치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켜낸 대한민국입니다. 네. 예, 그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예, 6.25 전쟁 이야기. 네. 예,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댓글창에서 꼭 좀 책 구입하겠다, 또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꼭 읽히겠다 이런 댓글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예, 여러분 이 책을 그러니까 6.25를 제대로만 알면 네. 지금의 저 종북 주사파들에 대한 이 입장도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편견이 다 바뀝니다. 예, 그래요. 아까 지금 잠깐 얘기한 학도호흡병 네. 얘기 좀 맞아 하면 예, 이제 가장 학도호흡병의 대표적인 전투가 네. 다부동은 아니지만 이제 포항 전투라고. 아, 포항 전투. 네. 예. 그게 이제 당시는 포항 여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항 여중에서 이제 8월 11일 날 어떤 네. 임무가 떨어지냐면 학도병한테 야, 이 진지를 최대한 사수해라. 거기가 이제 우리 저 3사단 임시 그 전투 지소가 있었어요. 아하. 근데 알다시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덕에 있던 3사단이 테러가 차단되면서 배로 급히 이제 그렇게 철수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제대로 싸울 병력이 없었는데 아하. 거기에서 이제 밀리면 경주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부산으로 그렇죠. 뚫리는 거거든요. 예, 부산길이 뚫리네. 네. 근데 그때 71명밖에 안 되는 학도병이 11시간 동안 버티면서 아쉽게 48명이나 거기서 전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11시간 지켜준 덕분에 우리 국군은 다시 방어를 이렇게 잘 수 있는 시간을 획득했고 네. 그런 내용들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네. 이제 2010년에 보면 영화 포화 속으로 이 영화를 그대로 이제 잘 해놨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다부동 전투나 포항 전투나 이게 네. 다 낙동강 전선 사수 그렇죠.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인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 김일성이도 이 낙동강만 무너뜨리면 부산까지는 그냥 달려가니까 탱커 그렇죠. 앞세워서. 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총력전을 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후방이 좀 허술해지죠. 네. 그러니까 북한 주력 부대를 낙동강에 붙잡아둔 효과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허전해진 옆구리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그렇죠. 성공시켜서 이걸 포위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허겁지겁 도망갈 수밖에 네. 없는. 이렇게 해서 6.25 전쟁의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미군들은 이제 워커라인이라고도 하지만 네. 부산 페리미터라고 합니다. 즉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부산 교두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메가더 원수는 딱 낙동강 방에서 버티면 줘라. 그러면 어디선가 우리가 상륙작전 하겠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이 상륙작전으로 그렇죠. 굉장히 예, 이제 예, 승리를 많이 네. 엮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 합참이나 군부가 반대하는 인천으로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제 아주 보란 듯이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역전이 돼서 북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이 책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사서 보십시오. 이건 맛배기. 예, 6.25 전쟁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 손자 손녀들한테 그냥 책을 한번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한 일주일쯤 이게 참 재밌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 일주일쯤 있으면 어떻게든 읽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 이 손자 손녀들하고 대화가 참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용도로 이 책을 사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교훈이랄까 아니면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freedom is not free다.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 네.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평화, 풍요로운 삶이 다 70여 년 전에
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그분들 덕분이다. 그분들은 이름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우리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63개국에서 병력과 의료진과 물자를 지원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6.25 전쟁을 바로 알아라. 네.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지키는 거지. 전쟁을 망각하고 전쟁을 잊어버리면 그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전후 세대들이 이 책 한 권이지만 6.25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히 알고 올바른 역사관 또 가치관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보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은 책을 써주셨네요. 장삼열 박사님, 예비역 대령이신데 어디 육군이십니까? 네, 육군 대령입니다. 소말리아 평화유지군으로도 네. 파병이죠, 그러니까. 네, 파병. 이라크 다국정군 사령부에서도 네. 참전하셨고, 그리고 육군대학에서 육군 군사연구소 네. 에서 한국전쟁, 6.25 전쟁을 연구하셨고, 이제 지금 이제 퇴역하셨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한 번 군인은 영원한 군인, 6.25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다시 섰습니다. 이 책 어떻게 구하냐고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하시면 네. 인터넷. 주요 이제 서점이나 예. 아니면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예. 교보문고라든가 기타 뭐 지금 서점에 다 24시인데 책이 깔려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장삼열 박사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연락해도 되는데 이제 다량 구매할 때는 바로바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